이거는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의 상황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고요. 애초에 이 경우의 수라는 개념은 확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은 확률이라는 말을 대략적인 의미는 알잖아.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확률. 근데 그 확률이라는 그런 개념을 수학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도박이에요. 도박. 네? 도박. 도박이요? 어떤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수학자들 둘이 무슨 내기를 한 거지. 무슨 카드 게임 같은 막 그런 내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5판 3선승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뭐 상금을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 근데 2대1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경기가 중지된 거야. 그럼 과연 이랬을 때 이 100만 원의 상금을 어떻게 나눠서 가질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둘이 막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야 이거 봐라, 네가 얼마를 받는 게 맞다, 내가 얼마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싸우다가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걸 계산하는 게 이제 경우의 수고 그런 게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만약에 2대1 상황이라면 뭐 갑이라는 친구가 2점이었고 을이라는 친구가 1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갑이 만약에 한 판만 더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둘의 실력이 똑같아가지고 둘이 각각 이기고 질 확률이 반반씩이라면 갑은 이 다음 경기에 자기가 승리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갑이 이 다음 경기에 승리를 할 확률은 얼마냐면 반반이니까 반반이라는 건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대1 상황이면 3경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4경기와 5경기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4경기에서 갑이 승리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4경기에서 만약에 을이 승리를 했어. 을이 승리할 확률 2분의 1이죠. 그럼 이때는 이제 어때? 스코어가 2대2가 됐으니까 5경기까지 가겠죠. 5경기까지 가서 여기서 갑이 승리하면 어떻게 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갑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이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갑이 승리하는 경우는 4경기에서 그냥 승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난잡하다. 자, 4경기, 5경기 했을 때 4경기에서 승리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4경기에서 혹시 지더라도 5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4경기에서 승리해버릴 확률이 2분의 1이고 4경기에서 패배했고 5경기에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 일어나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둘 다 패배하면 이제 을이 이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을이 4경기에서 승리하고 5경기에서도 승리하면 을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을이 승승이면은 갑 입장에서는 패패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이 이길 확률이 요거하고 요거를 합친 것만큼 4분의 3만큼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을이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상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갑이 75만 원을 가져가고 을이 25만 원을 가져가는 게 공평하다. 이름으로 봐서는 갑이 다 가져가게 생겼네요. 갑질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게 학문으로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것들을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사건이라는 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 뭐 말로 보면 어려운데 제일 흔하게 여러분들이 마주칠 수 있는 사건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온다. 자, 조심할 건 주사위를 던졌다가 사건이 아니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왔다까지 가야 사건인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건은 주사위에 있는 눈이 1, 2, 3, 4, 5, 6이니까 그 중에 짝수는 2, 4, 6 세 가지가 되잖아.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 경우의 수가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사건이 벌어지는 가지수가 3. 그게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왔다. 요거는 경우의 수가 뭐야? 4가 되는 거지. 그치? 1, 2, 3, 6 이렇게. 이런 게 사건과 경우의 수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다. 그럼 경우의 수 3이죠.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다.
3의 배수 뭐 있죠? 3, 6 두 가지죠? 그러면 경우의 수 2인 거고 나오는 눈의 수가 5의 약수다. 5의 약수 1, 5 두 개밖에 없죠? 그럼 2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과 3번을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2번, 3번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밑에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말했지. 그치? 이게 위에 거를 우리가 보통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밑에 거를 보통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또는의 개념일 때는 경우의 수를 합쳐주고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는 접속사로 말하자면 그리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하자면 또는일 때는 합의 법칙이고 그리고일 때는 곱의 법칙인데 이거는 한 가지 어떤 예를 딱 기억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서연이가 김밥 천국에 갔는데 김밥 천국에 딱 가보니까 다른 메뉴는 하나도 없고 김밥이 7종류가 있어. 라면이 5종류가 있어. 딱 이거밖에 없어 메뉴판에. 그러면 서연이가 이제 가가지고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김밥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서연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 거야? 12가지죠. 그죠? 김밥이면 김밥이고 라면이면 라면인 거지.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먹는 게 아니죠. 김밥 또는 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서연이가 배가 엄청 고파.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은 김밥도 하나 먹고 라면도 하나 먹을 거야. 요때는 그럼 선택권이 몇 개가 될까? 35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김밥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라면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김밥도 먹고 동시에 라면도 먹고 이럴 때는 곱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헷갈립니다. 그치? 그래서 과연 이게 더 해야 되는 상황인가 곱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고 그 기준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예제 2번을 보면 세인의 학교 매점에서는 빵 5종류와 아이스크림 4종류를 판매하는데 세이가 빵 또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죠. 9가지가 되는 거고 밑에 예제 3번은요. 2개의 자음과 4개의 모음을 가지고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짝지어 만들 수 있는 글자의 개수. 그죠? 이거는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동시에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8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 예제 4번에 1번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500원짜리랑 100원짜리를 동시에 던져. 그럼 500원짜리도 앞면 또는 뒷면 2가지가 나올 수 있고 100원짜리도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죠. 그 2와 2를 어떻게 하는 개념이야? 곱하는 개념이죠. 곱해서 4인 겁니다. 더해서 4가 아니라 곱해서 4. 그 다음 2번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러면 동전 얘가 2가지 얘도 2가지 주사위는 몇 가지? 6가지. 이걸 다 동시에 던져. 그럼 2, 6을 어떻게 해야 돼? 다 곱해야지. 그치? 그럼 몇 가지예요? 24가지.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이런 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3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3개를 던지면 3개요? 그보다 더 커. 216. 216입니다. 그쵸? 3개 던질 때도 종종 있어요. 이런 거 하나 물어볼게. 잘 생각해봐. 서로 다른 동전을 4개를 던졌어?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경우의 수.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 4 6 8 서로 다른 동전 4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그럼 이거부터 해봐.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의 수. 네 하나 앞면이 하나. 네.
일단 전체는 몇 가지일까? 16개. 아, 그죠? 네 개. 전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이겠죠. 네. 그 16가지 중에서 과연 앞면이 하나, 뒷면이 3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네 개요. 4가지입니다. 아, 그치. 이해돼요? 동전이 4개가 있잖아, 그치? 이 4개 중에서 하나만 앞면인 거니까 얘가 앞면인 경우가 있을 거고 얘가 앞면인 경우가 있고 얘가 앞면, 얘가 앞면 이렇게 4가지가 있겠지. 네. 그럼 2개가 앞면이 나오면 2개요. 6개. 어떻게 6개죠?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1번, 4번. 5개잖아. 아니 4개잖아. 6개는 맞았나 보네. 어떻게 구할까? 아이고, 하나, 둘, 2개요? 앞면이 2개. 넷. 아, 1번, 3번, 2번, 4번. 그러니까 1, 2번, 네. 1, 3번, 네네네. 1, 4번, 네. 2, 3번, 2, 4번, 3, 4번. 아. 6가지 나오죠, 그쵸?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동전을 던진 경우에 이거를 앞면을 H, 뒷면을 T 이런 문자로 헤드하고 테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써보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만약에 내가 1번 문제처럼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졌다고 하면요. 이때 나오는 경우는 앞면 앞면 아니면 앞면 뒷면 아니면 뒷면 앞면 아니면 뒷면 뒷면 4가지입니다. 맞니? 그럼 동전 3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오죠? 동전 3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 나오죠. 그 8가지도 써보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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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앞, 뒤, 앞, 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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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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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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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뒤, 뒤. 규칙 알겠니? 이 8가지를 쓸 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써줘야지 이게 빼먹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H가 가장 많은 경우 그리고 H가 2개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는 H가 앞에 있는 경우 먼저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지금 H 2개, T 1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가지가 H 하나랑 T 2개죠. 마지막 TTT. 그죠? 자, 그럼 4개. 4개면 요거부터 시작하겠죠.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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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H, T, H, H, T, H, H, T, H, H, H. 여기까지가 지금 H 3개, T 하나. 네. 자, 그 다음 H 2개, T 2개. H, H, T, T, H, T, H, T, H, T, T, H, T, H, H, T, T, H, T, H, T, T, H, H. 몇 개야? 6개죠. 그쵸? 그래서 앞면 2개, 뒷면 2개를 이렇게 6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앞면 하나, 뒷면 3개도 그러면 아까 비슷하겠죠? THTT, TTHT, TTTH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TTTT가 있죠. 그래서 다 합치면 몇 가지야? 16가지. 우리의 예상과 맞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뭐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냐면요. 도개걸륜모 있잖아. 도개걸륜모. 네. 윷놀이 해봤죠? 네. 도개걸륜모 뭔지 알죠? 네. 물론 우리가 쓰는 윷은 요렇게 될 거와 요렇게 될 것이 딱 반반은 아니에요. 그쵸? 요렇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100% 일치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되는 것과 요렇게 되는 것이 똑같은 확률의 윷을 쓴다면 이걸 가지고 정확히 도개걸륜모가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이거 있잖아. 2번 2번 나오는 거. 이게 윷놀이로 따지자면 뭘까요? 두 개는 이렇게 생기고 두 개는 이렇게 생기고. 개지 개. 그러니까 16가지 중에서 6가지잖아. 그치요? 개가 나올 가능성이 16 중에 6, 16분의 6이라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개가 제일 확률이 높은 거고 이거나 이거가 이제 윷이나 뭐가 되겠지? 요게 가장 나오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1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윷놀이에 대한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처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차차 배워 나가려고 경우의 수를 배우는 겁니다. 자,
네, 여기 6문제 중에서는 요것만 한번 해보시죠. 3번. 자, 3번.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이 각각 4개씩 있어요. 그럼 그때 3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A. 3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300원이요. 네. 지금 100원짜리가 4개가 있고 50원짜리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300원을 지불하는 가장 상식적인 경우는 100원짜리를 3개를 내고 50원짜리를 안 내는 거죠. 5개 있지 않을까요? 자, 100원짜리를 2개로 줄였어. 네. 네. 그럼 50원짜리 몇 개 내야 돼? 2개. 2개 내야지, 그치? 맞니? 100원짜리를 하나로 줄였어. 50원짜리 몇 개 내야 돼? 4개 내야지. 100원짜리를 더 줄이면 돼요? 없잖아. 50원짜리 4개 다 썼잖아. 그쵸? 3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야, 3가지. 그럼 500원을 지불한다. 자, 500원을 지불해요. 100원짜리 4개 있고 50원짜리 4개 있는데 500원을 지불하려면 일단 100원짜리 4개를 다 내더라도 50원짜리를 2개 내야지 100원이 되죠. 네. 그죠? 그럼 100원짜리를 3개를 내면은 50원짜리 5리 내야지. 그치? 더 줄일 수 있나? 없죠. 그러므로 5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2가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더 쉽게 쓰지 않고. 아, 이 경우의 수를 풀다 보면 네. 쓰지 않고 풀 수 없어요. 물론 계산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 그냥 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돼요. 이 확률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1 때 한번 나오고 고3 때 선택 과목으로 또 있어요. 아마 니네가 이제 예전 문과의 개념이면 그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 과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때 배운 게 이제 그때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확률 단원을 잘 해놔야 고1 때 그리고 고3 때 계속 이어서 써먹을 수가 있다. 귀찮아도 쓰라고요. 쓸 수밖에 없어요. 자, 4문제, 5문제 풀어보세요. 자, 채원이 1번 4, 그렇지. 세연이 2번 6, 그렇죠. 3번 했고 4번 채원이 8, 그렇지. 5번 서연이 12, 그렇지. 6번 채원이 9, 오,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84쪽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그래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우선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쓰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순열이라고 해요. 순열. 순서대로 배열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교실에 우리 3명 있잖아. 이 셋이 우리 3명을 일렬로 줄을 세운다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자리에 우리 셋 중에 누군가 한 명을 세우겠지.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만약에 서연이가 섰어.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이제 나 아니면 채원이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세우는 거죠. 그럼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2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 만약에 이제 채원이가 섰어. 그러면 여기는 나 혼자 남았잖아. 그럼 내가 서는 거니까 여기 1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려면 3, 2, 1 이 3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요?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4명을 줄 세우려면 4, 3, 2, 1 그쵸? 10명을 줄 세우려면 19, 8, 7, 6, 5, 4, 3, 2, 1 다 곱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몇 명을 줄 세웁니다 하면 그 숫자부터 시작해서 일렬로 1까지 쭉 곱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써요. 이런 거 본 적 있니? 네. 어디선가. 어디선가? 이런 거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거든요. 3 팩토리얼.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해라. 뭐 5 팩토리얼. 그럼 5, 4, 3, 2, 1 이렇게 곱하라는 뜻이죠. 그죠? 이것을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뭐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5명이 있는데 내가 5명을 다 일렬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5명 중에서 3명만 순서대로 배열하고 싶어요. 5명 중에 3명만. 그러면 자, 사람은 5명이지만 나는 3명만 줄 세우고 싶으니까 자리를 몇 자리 깔아놔야 돼? 3자리만 깔아놓을 거예요. 나는 3명만 줄 세울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일단 사람은 5명 있으니까 5명 중에 고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5가지. 그럼 그 다음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4가지. 그 다음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3가지가 되겠지. 대신 여기서 더 나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5, 4, 3까지만 곱하면 그게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을 줄 세우든지 간에 내가 줄 세우고 싶은 사람 수만큼만 자리를 깔아놓는 거예요. 뭐 10명 중에 4명을 줄 세운다? 10명 중에 4명? 그럼 4자리만 깔아. 그리고 여기는 10명 중에, 여기는 9명 중에, 여기는 8명 중에, 여기는 7명 중에 곱하면 되죠. 요런 느낌이야, 순열은. 자, 그런데 한 줄로 세우는데 이웃하여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하여 서는 경우. 이웃하여 선다는 게 뭘까요? 쭉 줄을 세웠는데 그 중에 뭐 서연이랑 채원이 둘은 붙어 있고 싶은 거지, 그치? 중간에 누구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둘은 붙어 있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면 채연이랑 서연이가 있고요. 그 외에 A, B, C, D, E 5명이 더 있어. 7명을 줄 세울 거야. 근데 채연이랑 서연이는 이웃하게 하고 싶어. 이런 조건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일단 이웃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묶으세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묶어놔. 묶어가지고 일단 한 명처럼 취급하는 거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둘을 묶어가지고 한 명 취급해. 자, 채연이랑 서연이를 한 명 취급한다면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야? 6명인 거지. 맞니? 그러면 6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뭐지? 6, 5, 4, 3, 2, 1 6 팩토리얼이죠. 그쵸? 근데 6 팩토리얼이 끝이 아니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배열시켜가지고 이런 배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채원이하고 서연이가 둘이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웃한 사람들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는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웃한 사람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2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줄 세우기 중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조건입니다.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 만약에 그러면 자, 채연이랑 서연이랑 휘쌤 3명을 이웃하게 하고 싶어. 자, 3명을 이웃하게 하고 싶으면은 일단 3명을 묶어가지고 한 명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명으로 보는 것까지는 똑같지. 그러니까 6 팩토리얼은 똑같아. 근데 우리 묶여져 있는 우리 3명들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게 또 우리 셋 사이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니까 3 팩토리얼이 붙는 거예요, 뒤에. 여기가 3으로 바뀐 거죠, 여기가. 3 팩토리얼 이렇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벌써 이러면 이런 반응이면 곤란한데 이거. 아직 복잡한 상황이 많은데. 자, 밑에 예제 1번을 보면 5명이 한 줄로 서는데 A가 맨 앞에 선대요. 그럼 5명을 세울 거니까 5자리를 깔아 놓는데 A가 맨 앞자리에 서는 것은 이미 그냥 결정돼 버린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A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을 이 남은 4자리에다가 배열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럼 뭐예요? 4 팩토리얼. 그죠? 4, 3, 2, 1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24.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4팩토리얼을 쓰면 안 되죠? 계산해줘야지 이거. 자, 2번입니다. 2번.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한 자리에 숫자가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를 만든다는 게 결국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 옆에 보면 1, 2, 3, 4 카드가 4장 있죠.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그랬잖아. 사실 이 상황은 4명 중에서 2명을 순서대로 세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니?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두 자리를 깔아놓고 네. 첫 번째 자리에 4장의 카드 중에 한 장 고르고 아, 그럼 나머지 3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골라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4 곱하기 3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숫자 카드를 만들 때 약간 변수가 되는 게 누구냐면 이 친구 0이라는 친구 0이라는 친구는 왜 변수가 생길까? 0은 앞에 가면 아, 그치. 맨 앞자리에 올 수가 없죠. 네. 내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10의 자리에다가는 0을 쓰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건 두 자리 자연수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0 카드가 들어가게 되면 맨 앞자리에는 0 카드를 못 쓰죠. 그러니까 자 똑같이 4장의 카드라도 1, 2, 3, 4 카드를 들고 있을 때랑 0, 1, 2, 3 카드를 들고 있을 때 경우의 수가 다른 거예요. 자 0, 1, 2, 3 카드를 들고 있다면 내가 두 자리를 깔아주는 건 똑같은데 이 첫 번째 자리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장밖에 없어? 3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두 번째 자리를 채울 때는 0 카드를 또 쓸 수가 있잖아. 그죠? 뭐 맨 첫 번째 자리에다 내가 2 카드를 썼다면 두 번째 자리를 채울 때는 0과 1과 3과 3장 중에 고르는 거니까 다시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 카드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부분은 변화가 없고 맨 앞칸 있잖아. 맨 앞칸. 맨 앞칸에 그냥 선택권이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0이 없을 때 0이 있을 때. 그치?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짝수를 만들어라, 뭐 3의 배수를 만들어라, 뭐 5의 배수를 만들어라,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거는 그때 생각합시다. 자, 예제 2번 0, 1, 2, 3, 4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았어요. 2장.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간단하지? 몇 곱하기 몇 하면 될까? 4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채원이 오케이? 그죠? 네, 4 곱하기 4, 16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면요. 0, 1, 2, 3, 4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세 장의 카드가 아니야. 세 자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 세 장의 카드가 필요하죠. 세 자리. 36. 어떻게 하면 36이 나오죠? 아닌가 보네요. 다시 할게요. 자리를 세 자리 깔 거 아니야. 네. 자리를 세 자리 깔았어. 자, 첫 번째 자리에는 선택권이 몇 가지? 네 가지. 그쵸? 두 번째 자리에는 선택권이 몇 가지? 왜 세 가지야? 다시 네 가지지. 네, 세 자리 자연수 아, 그렇네요. 몇 자리든 상관이 없죠. 그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울 때는 이제 몇 가지? 네, 세 가지. 그치? 앞에 두 장을 썼으니까 세 가지. 그럼 4, 4, 3을 곱해야지. 4, 4, 3. 48가지. 그치?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랬는데 이 대표 뽑기에는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위에 줄 세우는 거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는요. 이 뽑은 사람 혹은 뽑은 숫자 카드의 순서가 중요하죠. 내가 1카드하고 2카드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1, 2카드를 이렇게 배열하면 1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배열하면 21이 되는 거잖아. 똑같은 카드를 뽑았어도 순서를 바꾸면 서로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하죠.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러 명의 사람 중에 서연이랑 채원이를 뽑았을 때 서연이를 앞에 세우고 채원이를 뒤에 세우는 경우랑 채원이를 앞에 세우고 서연이를 뒤에 세우는 경우는 서로 다르거든. 그치? 그럼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 반에 있는 뭐 10명의 학생 중에 그냥 반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 반 대표 2명을 뽑을 때는 내가 서연이를 먼저 뽑고 채원이를 뽑은 거랑 채원이를 먼저 뽑고 서연이를 뽑은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뽑느냐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몇 명을 뽑느냐만 중요하고, 어떤 순서로 뽑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대표 뽑는 경우의 수에서 1번, 2번 해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1번은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거랑 2번은 자격이 같은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 자, 자격이 다르다와 자격이 같다는, 다시 말하면 자격이 다른 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같다는 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아까 써줬던 순열의 개념 그대로입니다. 내가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뽑는다, 이거는 N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하고 같은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도 똑같지. 그럼 N하고 N 빼기 1하고 곱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열의 개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돼. 근데 달라지는 건 두 번째 거예요. 그죠? 자격이 같은 두 명의 대표 뽑는 거.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 자, 우리가 뽑기는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이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순열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순열, 조합 이렇게 배우게 될 거니까 미리 연결을 시킬게요. 그러면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알겠어. 그지? 그럼 조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조합은요, 일단 순열처럼 계산하세요. 순열처럼 계산하고 그 뽑힌 아이들의 순서를 없애주는 거예요, 나중에. 자, 예를 들어 볼게. 지금 봐봐. 5명의 후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학급 위원을 뽑는데, 근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면 자격이 다르죠. 누구를 먼저 뽑느냐가 중요하죠. 먼저 뽑힌 애가 회장, 두 번째 뽑힌 애가 부회장. 그러면 순서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상황인데 순서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이때는 우리가 위에서 배운 거랑 마찬가지로 5 곱하기 4 해버리면 끝입니다.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2번이 중요하다는 거야. 2번. 자, 2번 봐봐. 2번은 일단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기는 할 건데 이 3명이 자격이 어때? 다 동등해요. 동등하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가 안 중요하죠. 자, 봐봐.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어떻게 하나 봐봐. 순서가 안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뽑는다. 거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뽑는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주고 그 다음에 뽑힌 3명 사이에 순서를 없애는 거야. 어떻게 없애? 나눠버려.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3명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잖아. 그걸로 나눗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뽑힌 3명 사이에 순서가 없어지는 효과가 벌어지거든. 그래서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10가지. 이거는 순열과 조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몇 개 연습해 볼게요. 자, 만약에 6명 중에서 3명을 순서대로 뽑는다. 그러면 6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그냥 3개의 숫자를 쭉쭉쭉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 근데 6명 중에서 3명을 순서와 관계없이 뽑는다. 그러면 6, 5, 4까지는 똑같이 해주고 대신에 뽑힌 3명 사이의 순서를 없애야 되니까 밑에다가 뭘 넣어? 3, 2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를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몇 명 중에 몇 명을 순서대로, 몇 명 중에 몇 명을 순서 없이.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씁니다. 중간에 P가 있으면 순열이에요.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뽑는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야. 에이, 없네. 여기 3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지금 5명 중에 3명을 뽑는데 C.
컨비네이션은 조합이에요. 순서 없이 뽑는 거. 그래서 얘를 5, 4, 3으로 계산하는 거고 얘를 5, 4, 3을 3, 2, 1로 나눈다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주 경우의 수에 아주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순열과 조합. 오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것은 질문이 많았기 때문인가? 자, 그러면 85부터 그 뒤에 89까지 85부터 쭉 숙제입니다. 알겠죠? 저 뒤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처음 이제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해한 부분이 좀 있을 건데 결국 어쨌든 또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는 나중에 문과 갈 거니 이과 갈 거니? 지금 통합되잖아요. 통합은 됐지만 선택은 해야 되거든, 수학을. 자기가 어떤 그런 느낌은 알잖아. 문과 느낌, 이과 느낌. 내가 봤을 때